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던 날들이 있었다. 마트에 가면 언제나 채소가 가득했고 밥상 위엔 늘 익숙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기류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기후가 달라지고 농산물 값이 들쭉날쭉해졌다. 뉴스에선 공급망 불안정, 물류 지연, 수입식품 가격 상승 이야기가 자주 들려온다. 어쩌면 당신도 어느 날 문득 생각했을 것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제는 누군가가 가져다주는 음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직접 자라고 돌아오는 음식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생존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매년 뿌리고 돌보고 갈아엎어야 하는 일년생 작물은 고령자에게는 점점 부담이 된다. 힘들고 귀찮고 때로는 포기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지금부터는 심고 잊어도 돌아오는 작물을 준비할 때다. 다년생 작물. 한 번 심으면 몇 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도 우리 밥상을 지켜주는 작물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매일 정성을 들이지 않아도 조용히 자라며 우리를 먹여주는 존재들. 이건 단순한 농사가 아니다. 삶을 지키는 선택이고 미래에 대한 대비다. 주변의 땅이 크든 작든 마당 한 켠이든 베란다 화분 하나든 다년생 작물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 오늘 소개할 10가지 작물은 모두 한국의 기후와 토양에서도 잘 자라며 손이 많이 가지 않고 비타민과 단백질, 섬유질 등 꼭 필요한 영양을 꾸준히 제공해주는 생존 식물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작물들은 당신이 늙고 지치더라도 여전히 곁에서 자라줄 것이란 사실이다. 당신도 어쩌면 어렴풋이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불안감. 그렇다면 지금 시작해야 한다. 씨앗을 준비하고 작고 단단한 생명의 기반을 다져야 할 때다. 그것이 곧 당신을 지켜줄 가장 조용한 준비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작물부터 시작해야 할까? 어떤 뿌리가 우리를 가장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지켜줄 수 있을까? 먼저 소개할 작물은 시베리아산 완두 덤불이다. 이름만 들어도 거친 자연이 떠오를 것이다. 실제로 이 식물은 혹한의 시베리아, 몽골 고원, 심지어 캐나다 북부에서도 살아남은 강한 생명력을 자랑한다. 우리나라 강원도나 경북 북부처럼 겨울이 긴 지역에서도 충분히 자랄 수 있다. 이 식물의 특별한 점은 땅속에서 질소 고정이라는 일을 한다는 것이다. 별다른 비료 없이도 땅을 스스로 비옥하게 만든다. 심지어 척박한 땅에서도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매년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는 렌즈콩이나 병아리콩처럼 단백질이 풍부하고 가볍게 삶거나 볶아서 먹으면 고소한 맛이 난다. 한 번만 심어도 10년, 20년까지도 계속해서 씨앗을 제공하니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하나의 식량 시스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작물은 해변 케일이다. 이름 그대로 바닷가 근처의 거친 땅에서도 살아남는 식물이다. 서해안 지역이나 전남 해안처럼 바람 많고 햇볕 강한 곳에서도 잘 자란다. 이 식물의 가장 큰 장점은 한 해에 3번 다른 맛을 준다는 것이다. 봄에는 아스파라거스처럼 연하고 달콤한 새순이 나오고 여름에는 케일처럼 씹는 맛이 있는 잎을 제공한다. 가을에는 브로콜리를 닮은 꽃봉오리가 달려온다. 그 어떤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다. 심고 나면 그냥 두어도 매년 돌아온다. 마치 나를 잊지 않고 찾아오는 친구처럼 말이다. 잎과 꽃, 줄기 하나하나가 귀한 식탁이 되고 일상이 된다.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고 흙이 거칠어도 잘 견딘다. 그래서 더욱 고맙다. 이 식물은 마치 말없이 버티는 우리 어르신들처럼 조용히 자리 지키며 가족을 먹여준다. 이 두 작물은 시작에 가장 적합하다. 하나는 땅을 살리고 다른 하나는 사계절 식탁을 채운다. 심어두면 우리 마음처럼 묵묵히 자라나 언젠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힘이 되어줄 것이다.
이처럼 말없이 우리를 지켜주는 식물들을 알게 되면 다음 작물들을 고를 때도 마음이 조금씩 달라진다. 더는 수확량만을 따지지 않게 된다. 얼마나 오래 함께 할 수 있는가, 얼마나 쉽게 내 삶에 스며들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돼지 감자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소중한 작물이다. 돼지 감자는 사실 우리나라 농촌에서도 낯설지 않은 존재다. 충청도나 전라도 시골 마을 담장 옆에서 자주 보이던 그 식물이다. 단단한 뿌리는 가볍게 삶아 먹어도 좋고 말려서 차로 마셔도 좋다. 이 작물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땅속에 그대로 보관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겨울 내내 땅속에 두었다가 필요할 때만 캐서 먹으면 된다. 마치 흙이 자연 창고가 되어주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돼지 감자에는 이눌린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 건강에 좋고 특히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 당뇨가 걱정되는 어르신들에겐 최고의 자연식이다. 씹는 법도 어렵지 않다. 봄에 햇볕 잘 드는 곳에 한 뼘 간격으로 묻어두면 여름엔 키가 2m 넘게 자라고 가을이면 노란 꽃이 피어난다. 수확 후 일부만 남겨두면 내년에도 다시 자라난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작물은 초봄 채소의 대표주자 아스파라거스다. 사람들은 흔히 아스파라거스는 귀찮고 까다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한 번만 자리를 잘 잡아주면 그 뒤로는 손이 거의 가지 않는다. 봄이면 누구보다 먼저 땅을 뚫고 올라와 가장 신선한 채소를 선물한다. 비타민 K, 엽산, 항산화 성분까지 풍부하고 무엇보다 노년기의 영양 불균형을 메워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 강원도나 전남 고지대에서도 재배 사례가 많고 뿌리가 내려앉으면 15년 이상도 수확이 가능하다. 눈에 띄게 자라지는 않아도 해마다 봄이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그 모습이 든든하기만 하다. 이렇게 한번 심으면 매년 돌아오는 작물들을 만나보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를 당연하게 여겨왔는지 깨닫게 된다. 매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고 비료를 뿌리는 일이 사실은 노년에겐 큰 부담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스스로 자라는 풀과 같은 식물들도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 참비름나물과 머위가 바로 그런 존재다. 참비름나물은 예부터 우리 밥상에 올라온 나물이지만 대부분은 들이나 밭둑에서 자연스럽게 자란다. 그런데 이 식물은 사실 심어서 키우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몇 줄 심어두면 특별한 관리 없이도 매년 봄이면 새싹이 쑥쑥 자라난다. 나물로 무쳐 먹거나 된장국에 넣으면 구수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다. 게다가 철분과 칼슘도 풍부해 노년기 영양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머위 역시 마찬가지다. 큰 잎은 쌈채소로 쓰고 줄기는 무쳐 먹거나 된장에 졸여 먹는다. 전국 어디서든 잘 자라고 특히 강원도 산간이나 남부 지역 음지에서도 뿌리를 잘 내린다. 봄이면 다시 올라오는 그 연한 새수는 긴 겨울을 지나온 식탁에 큰 위로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있다. 바로 쪽파다. 작은 파지만 그 존재감은 결코 작지 않다. 김치에도 국에도 볶음에도 들어가며 1년 내내 밥상을 지켜주는 식재료다. 놀라운 건 이 쪽파가 사실 다년생이라는 점이다. 한 번 심으면 몇 년 동안 계속 뿌리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고 수확한 뒤 일부를 남겨두기만 해도 다음 해에 다시 자란다. 특별히 비료를 줄 필요도 없다. 가뭄에도 견디고 병에도 강하다. 햇빛만 있으면 도시 베란다에서도 잘 자란다. 작지만 강한 생명력으로 우리의 부엌과 삶을 오랫동안 밝혀주는 고마운 작물이다. 이처럼 매년 알아서 돌아오는 작물들을 하나둘 만나고 나면 우리가 밥상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채소들도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열무나 배추처럼 흔한 채소들도 사실 다년생으로 키울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물론 일반적인 재배 방식에서는 1년마다 다시 심고 수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몇몇 품종은 뿌리만 잘 보호하면 다음 해에도 다시 자란다.
특히 남부지방에서는 열무의 뿌리가 겨울을 넘기고 다시 새순을 내는 경우가 많다. 이 작물을 다년생으로 키우면 초봄부터 신선한 잎을 조금씩 따서 나물로 무쳐 먹거나 김치로 담글 수 있다. 새순은 부드럽고 풋풋한 향이 살아있어 식욕을 돋운다. 게다가 비타민 A, C, 철분 등 노년기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들이 풍부하다. 한번 심어두면 몇 년 동안 꾸준히 밥상에 올라올 수 있는 작물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흔히 봄나물로 알고 있는 쑥갓도 사실 놀라운 다년생 식물이다. 대개는 잎을 따먹고 끝나는 한철 나물로 알고 있지만 뿌리를 살려두면 다음 해에도 저절로 올라온다. 심지어 씨앗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다시 자라기도 한다. 향긋한 향과 은은한 쓴맛은 겨울을 지난 입맛에 활력을 불어넣고 칼륨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몸의 순환을 도와준다. 무엇보다 좋은 건 이런 작물들이 큰 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당 한쪽, 텃밭의 구석, 혹은 화분 하나만 있어도 가능하다. 매일 돌보지 않아도 되고 가끔 물만 줘도 다시 살아난다. 그 꾸준한 생명력은 어쩌면 우리 삶과도 닮아 있다.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어느새 다시 피어나 우리를 위로하는 존재들이다. 이처럼 뿌리를 남겨두기만 해도 스스로 다시 자라는 작물들을 보다 보면 점점 더 스스로 살아가는 식물들에 대한 신뢰가 커진다. 그리고 그런 작물 중 가장 신기하고도 똑똑한 존재가 있다. 바로 걸어다니는 양파다. 이름부터 특별한 이 양파는 실제로 마치 스스로 움직이며 넓은 땅을 차지해가는 듯한 생존 방식을 지녔다. 일반적인 양파는 씨앗을 뿌려야 다시 키울 수 있지만 이 작물은 줄기 끝에 작은 쇠구근을 달고 그 무게로 땅에 닿으면 거기서 또 뿌리를 내린다. 그렇게 해마다 옆으로 뻗어나가며 넓게 퍼진다. 마치 나 대신 앞으로 걸어가며 다음 해를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다. 초록 줄기와 작은 구근 모두 식용이 가능하다. 봄철엔 쪽파처럼 부드러운 줄기를 잘라 국이나 볶음 요리에 쓰고 여름엔 공처럼 생긴 작은 양파를 수확해 절임이나 양념으로 활용한다. 한번 심어두면 씨앗이나 묘목을 다시 살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번식하니 노동력이 크게 줄어든다. 게다가 추위와 가뭄에도 강해 전국 어디에서든 키우기 쉽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물은 땅속에서 조용히 자라지만 단백질로 가득 찬 땅콩이다. 특히 충청도나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몇 해를 넘겨 자생하는 경우도 많다. 햇볕만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이면 굳이 비료를 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란다. 여름엔 작은 보랏빛 꽃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땅속에서 고소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 땅콩은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 오래 저장이 가능하고 열량도 높아 생존 식량으로 매우 유용하다. 무엇보다 흙 속에 두면 겨울에도 자연 저장이 가능하니 따로 저장 창고가 필요 없다. 작은 한 알의 뿌리가 해마다 커지고 번식하며 나와 가족의 건강을 채우는 든든한 밑거름이 된다. 이렇게 10가지의 다년생 작물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비로소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어떤 뿌리는 땅을 살리고 어떤 잎은 계절을 알려주며 어떤 열매는 말없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 모두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말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지탱한다는 것이다. 생존이란 거창한 단어 같지만 사실은 소소한 준비에서 시작된다. 마트에 채소 가격이 오르고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너무 적게 와도 내 작은 밭 한켠에서는 여전히 파릇한 새순이 올라오고 있다면 그보다 든든한 일이 있을까? 열무 몇 포기, 돼지감자 몇 뿌리, 아스파라거스 줄기 하나가 그저 먹는 걸 넘어서 마음까지도 지켜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 작물들을 통해 깨닫게 된다. 실제로 충청남도 예산에 사는 김용수 어르신은 몇 해 전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가 처음 심은 건 쪽파 10포기였다. 가을이면 수확해서 말려두고 봄이면 다시 새싹이 올라왔다. 이듬해엔 돼지감자, 그 다음 해엔 걸어다니는 양파를 더했다.
지금은 마당 한켠이 작은 식량 창고가 되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밥은 걱정 없다는 그의 말엔 담담한 자신감이 묻어났다. 누군가는 물을 것이다. 고작 작물 몇 개 심는다고 얼마나 바뀌겠냐고. 그러나 생각해보자. 매년 불안하게 마트 전단지를 뒤지고 할인날을 기다리는 것보다 매일 아침 베란다 화분에서 파릇하게 자란 잎을 손으로 따는 것이 더 안정감 있지 않을까. 당신은 어떤 작물부터 시작하고 싶은가? 한 알의 씨앗, 한 뼘의 흙, 그리고 한 줌의 햇살. 그것이면 된다. 거창할 필요 없다. 작지만 깊은 시작이 언젠가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강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온 당신이라면 아마도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쯤은 심어졌을 것이다. 처음엔 그저 혹시 몰라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가. 어떤 자리에 어떤 작물을 어떻게 심을지 내 손으로 키운 먹거리를 매년 거두는 그 모습 말이다. 다년생 작물의 가장 큰 매력은 단순히 손이 덜 간다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관계에 있다. 처음엔 작은 싹 하나였던 것이 해마다 줄기가 굵어지고 잎이 넓어지고 뿌리가 깊어진다. 그것은 마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처럼 함께한 시간만큼 튼튼해진다.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무심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작물들을 키운다고 해서 모든 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먹을 것에 대한 불안은 조금 덜 수 있다. 하루 한 끼라도 내가 직접 기른 것으로 식탁을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자립의 표현이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의 여유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 들수록 더 절실해지는 가치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결국 못했어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나중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아직 땅이 얼기 전이고 아직 씨앗이 팔리고 있고 아직 햇볕이 충분한 때다.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는 것이 진짜 지혜다. 위기가 닥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늦을지도 모른다. 작은 마당이 없어도 괜찮다. 베란다의 화분 하나도 훌륭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양파 몇 포기, 쪽파 한 줄기, 열무 한 뿌리, 그것들이 매년 돌아오고 나를 먹이고 때로는 지치고 울적한 날에 초록의 위로가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삶의 방식이 단지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년생 작물과 함께하는 시간은 느림의 미학이자 자연과 함께 숨쉬는 훈련이며 삶의 속도를 다시 조절하는 과정이다. 매일매일 돌보지 않아도 되는 존재들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 한켠이 편안해진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흙은 기억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심은 그 작은 씨앗, 물을 준 손길, 말을 걸어준 순간들을 다 기억한다. 그리고 언젠가 그것은 푸르게 돋아나 당신을 향해 다시 인사할 것이다. 그러니 오늘 그 첫 삽을 들어보자. 아무도 모르는 내 작은 밭에서 오직 나만의 식탁이 자라나기 시작할 것이다.